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질문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아마 이런 질문들은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언어 지연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센터나 혹은 뭐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매우 질문의 내용이 좋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5살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고 현재 언어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한데 가는 시간이 2시간, 오는 시간이 2시간, 치료받는 시간은 한 5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집에서도 언어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들으셔 보시고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가지는 먼저 치료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는 뭐냐? 집에서 엄마가 뭐를 해주면 좋을까? 혹은 아빠가 뭐를 해주면 좋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치료사 선생님하고 지금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는데 보통 저희가 40분 예를 들면 치료를 했다면 나머지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부모 상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 치료사 선생님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어, 보통은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 그날 어떤 수업을 했고 우리 아이가 지금 뭐가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반응을 했고 해서 아마도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들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머니가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이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나 이 어떤 발달의 정도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집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물어보시고 치료사 선생님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뭐 아이의 어떤 단어를 더 확장시켜주는 부분이 좋을지 아니면은 어떤 의문사 부분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언어를 확장시켜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치료사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집에서 아이를 언어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러면 내가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지금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 질문만 갖고는 구체적으로 아이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크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수용 언어다, 표현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일단은 그 분기점을 우리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인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라고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말을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알아듣는가, 그다음 또 하나는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용 언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를 많이 알아들으면은 알아듣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우리가 뭐예요? 표현하는 쪽을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아직 말을 하는 것을 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뭐 이런 게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일단은 말을 많이 알아듣게끔 수용 언어 쪽을 늘려주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에 대한 관찰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관찰하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수용 언어 쪽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우리 아이가 듣고 있는가 혹은 알고 있는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물 좀 줘볼래? 아니면 뭐 이것 좀 가져다 줄래? 이게 뭐지? 뭐 비행기 같은 거 장난감 보여주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그걸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혹은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간단한 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찰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머니 생각에 수용 언어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혹은 알아듣고 있는가 혹은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어머니가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그 관찰하기에서는 어떤 거요? 표현 언어.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레벨이 있잖아요. 아이가 뭐 네 하고 대답만 하는 아이도 있고 아예 대답이나 반응이 없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장 단어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좀 이어서 또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이 단계와 수준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관찰하기를 통해서 파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를 늘려주기 위한 과정 혹은 어떤 학습 혹은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인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어머니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주시면 주는 만큼 저도 더 상세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이런 비슷한 질문 나오면 제가 또 답변 또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눌러놔 주시고 또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라고도 눌러야 되겠죠. 네, 자 행동심리학자 김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